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고깃집, 술집, 뭐 호프집 요즘 다 분위기 안 좋습니다. 야근도 많이 안 하잖아요. 젊은 분들에 대한 신규 고용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경력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고, 개발자 하나를 뽑는데 과거에는 10대 1, 15대 1 정도의 경력 경쟁률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오늘 90명이 서류를 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테크노베이션이라는 책을 쓴 이수호라고 합니다. 저는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이라는 곳을 이제 창업한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고, 주로 이제 주요 경제지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현재 IT 전문 미디어 운영하면서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기업들 취재하는 전문 기자로 한 10여 년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2013년부터 이제 판교에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고 취재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이 존재했고, 또 한편으로는 소프트웨어라든지 고객의 풀을 데이터 형태로 갖고 있던 기업들이 제대로 밸류에이션 평가를 못 받는 경우도 많았는데, 심지어 대기업 형태로 자리 잡은 곳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혁신 사례, 작은 기업들, 꿈이 많은 그런 기업들이 제대로 지금 밸류에이션 평가를 못 받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기술이 아무래도 모이다 보니까, 플랫폼 형태가 되다 보니까 결국 큰 기업들이 작은 기업을 먹어가는 그런 측면에서 산업화는 됐지만 과거보다 그렇게 열정적이고 역동적인 분위기는 많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큰 건 인력인 것 같아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저도 출장을 여러 번 갔는데 정말 새벽까지 일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베니핏, 그런 부분들로 상징이 되는 것 같은데, 판교도 사실 초반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기업 공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자본을 유입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는 상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취직을 해서 회사도 자유롭게 옮겨가면서 이 회사가 될 것 같으면 밤새서 일을 하고, 또 그게 나중에 IPO가 돼서 그 구주로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판교에도 대장 아파트들 여러 개 있잖아요. 그 대장 아파트들을 보면 거기 살고 있는 직원분들이 이제 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초반에 많이 들어오셨던 분들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소위 대박이 날 수 있었던 기회들이 판교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기업 공개를 이루었고, 또 거대한 AI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공돌이들마저도 이제 AI라든지 다양한 솔루션 툴에 자신들의 일자리를 조금씩 이제 빼앗겨가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가장 먼저 와닿는 건 사실 게임사들인 것 같아요. 지금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해도 게임사 다닌다 그러면 갑자기 막 5억 10억 버는 주니어 직원분들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러지도 않고, 또 게임 개발도 대형 엔진사들이 갖고 있어요. 많은 솔루션들을 어떤 특정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부품처럼 제공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들지도 않고, 또 이걸 관리하고 서비스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과거는 사람이 일일이 다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데이터화돼서 전산화돼 있고, 또 게임을 만들 때 어떤 가장 중요한 요소가 캐릭터 그림 그리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도 지금 이제 AI 쪽에 전반적인 일의 리소스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젊은 분들에 대한 신규 고용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경력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고, 사실 제가 오늘 촬영을 오면서 오늘 방금 전에 이제 네이버에 계신 분에게 여쭤봤는데, 개발자 하나를 뽑는데 과거에는 10대 1, 15대 1 정도의 경력 경쟁률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오늘 90명이 서류를 냈다고 해요. 코딩 테스트를 다 합격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디서 왔을까 보면 지금 NC소프트나 판교에 있는 게임사들이 이미 대놓고 5,000명, 6,000명이던 직원을 3,000명까지 자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대표님이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NC소프트 다니는 분들뿐만 아니라 더 사이즈가 작은 기업들에 있는 분들도 고용 불안을 겪어서 지금 노조가 굉장히 많이 깊이 개입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게임사에 있는 오너분들, 경영진분들은 나중에 젊은 직원들을 많이 뽑아서 이게 노조로 전이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더욱더 채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소위 MZ에 대한 채용 수요가 여러 부분으로 줄고 있다. 정무적으로도 줄고 있고, 뭐 AI 때문에 실제로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고깃집, 술집, 뭐 호프집 요즘 다 분위기 안 좋습니다. 요즘 야근도 많이 안 하잖아요. 야근 못 해요. 너무 많은 규제가 생겼고, 지금 젊은 분들, 직원분들이 그걸 납득하지도 않고, 또 그분들이 그걸 강요하기에는 예전처럼 대박의 사례를 꿈꿀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너 밤새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의 AI 역량이 많이 부족하고 떨어진다라는 측면보다, 저는 상대적으로 국가나 정치권의 지원이 좀 적극적으로 필요한 곳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AI의 싸움은 데이터의 규모일 텐데, 상대적으로 많은 규모의 고객 풀을 갖고 있는 기업과 서비스들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게 AI 싸움인데,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국가들이 미국의 서비스를 쓰고 있죠. 우리도 지금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사실 소비재 주요 앱 중에 미국 기업을 쓰지 않는 형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 게임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 뒷단에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고 빠르게 서비스하는 그 기반은 대부분 미국 기업들의 리소스를 가져다 쓰고 있거든요. 사실 혁신을 하려면 사전 규제 형태가 아니라 사후 규제 형태로 도전을 해서
잘못을 했을 때는 징계를 하더라도 이런 것도 안 되고 저런 것도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스탠스들이 좀 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하나 일이 터져서 이것 때문에 국민의 일부가 피해를 입으면 아예 그쪽 유관 산업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인터넷 기업은 결국 데이터를 모아야 되니까 많은 서비스들을 해보고 더 많은 고객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제약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게 가장 예민한 AI 서비스와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자국의 SNS와 자국의 앱 포탈과 자국의 웹브라우저를 갖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전 세계에서. 유럽을 봐도 사실 대부분 미국 서비스들을 쓰고 있고, 러시아나 중국처럼 권위주의 국가들만 자국 인터넷 기업들을 지키기 위해서 장벽을 쌓아놓고 있는 건데, 자유진영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미국과 어떤 해외 기업들 상대로 잘 싸워서 나름의 토종 기술 데이터를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좀 더 이익을 주고 권한을 줘야 되는데, 정치권이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 국민들도 이게 네이버를 쓰고 카카오톡을 쓰고 또 우리가 그 네이버가 쓰는 웹브라우저를 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국 데이터를 지키고 있다는 거에 대한 그렇게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치권에서 텔레그램 많이 쓰시잖아요, 카톡보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을 대관에 쓰고 있어요. 실제로 뭐 미국이나 중국에 있는 기업 포탈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사람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쪽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거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에 대해 더 많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결국은 우리나라 AI 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한국어를 쓰는 전체적인 모수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 없잖아요. 뭐 스페인어권, 중국어권, 영어권은 워낙 데이터 풀이 많으니까 기업들에서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도 금방 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테크 기업에만큼은 좀 더 기회를 주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형태의 정치적인 부분들이 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쇼핑을 할 때 이커머스 기업들 몇 개 안 쓰잖아요. 그리고 그 이커머스 서비스들 중에 AI가 탑재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고, 나의 생애 주기를 이제 거의 완벽하게 이날에 얼마가 들어오겠다, 가족 구성원이 어떻고 보통 이렇게 소비를 한다, 이 정도의 백데이터를 대부분의 이커머스 기업들이 갖고 있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기업들, 특히 뭐 오프라인 쪽 그리고 온라인 쪽에서도 그 정도의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한 기업들은 이미 많이 도산하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거 이상의 자본을 갖고 있는 기업에 팔리는 경우도 많은데, 최근에 신땡땡, 우리나라 제일 큰 유통사가 갖고 있던 이커머스 기업이 사실상 이제 중국 기업에 거의 대부분 지분도 넘기고,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인터넷 기업들이 주도하는 이 판에서 전통 오프라인 유통사들이 제대로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롯땡 기업도 지금 굉장히 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유통이 베이스인 기업이잖아요. 인구가 줄고 내수가 안 좋은 부분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지만, 온오프라인이 믹스되는 과정에서 AI를 또는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이 사세를 잃고 많이 이제 인력들이 빠져나가고, 그런 부분은 사실 너무나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채용과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도 멀티플도 다시 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을 절대 뭐 이렇게 먹거나 그럴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사실은 소수의 살아남은 국내 대형 인터넷 플레이어들은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분명 우리나라도 장벽을 만들어야죠. 장벽을 만드는 중이고요. 그래서 토종 데이터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될 텐데, 그 모수가 크지 않다는 게 걱정인 거고, 또 그런 기업들에 계신 분들이 제 주관적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완전히 대표성을 띈다고 보긴 어렵지만 판교를 많이 떠나시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작년에 IPO한 시프트업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 같은 경우는 판교에 거점이 있는 건 아닌데, 그 기업에 있는 종사자분들이 이제 판교 출신들이 많죠. 창업자분이 NC소프트 출신이신데, 그 기업은 사실은 지금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해요. 자신들이 초창기에 다녔던 NC소프트보다도 기업 가치가 더 커졌는데 정작 직원 수는 몇백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시프트업이라는 기업은 AI를 정말 잘 쓰는 기업으로 유명해요. IPO 할 때도 그 부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 그리고 워낙 창업자분이 이 디자이너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NC소프트 주요 히트작 게임들을 다 그래픽을 만드신 분인데, 그러니까 또 소수의 천재들, 소수의 기획자들이 거대한 어떤 시총을 만드는 기업으로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그래도 해외에서 플랫폼 형태는 아니지만 해외 플랫폼 안에서 잘 자리 잡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근데 물론 그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또 그들이 대박이 난다 한들 직원 수가 그리 많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되게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좋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거점을 마련해야 사실 채용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부동산 시장에도 활기를 불어 넣어주고 경기가 돌아야 되는데, 웹3라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플랫폼이 어렵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사업을 시도하려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제 국내에서는 투기라고 해가지고 지금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국내 판교 테크노밸리 기업인 출신들이 많은데 이분들 다 지금 해외로 많이 거점을 옮긴 상태예요. 판교 테크노밸리 인재들을 판교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